안녕하세요. 국제학부 영어전공 백지연입니다. 저는 학습자가 주도하는 언택트 수업이라는 주제로 지난 한 학기 동안 영어 전공 수업 그리고 영미문화 독해라는 교양 수업에서 진행했던 활동들 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언택트 그리고 언택트 수업에 대한 정의, 두 번째로 우리 대학 이캠퍼스의 토론방을 활용해서 수업 후 활동으로서 질의응답을 운영한 사례, 세 번째로 구글, 파파고 등의 웹사이트 번역기를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영작 활동 후 셀프 커렉션을 수행했던 사례, 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해서 협동 장문 활동을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언택트 그리고 언택트 수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조어죠. 언택트라는 단어는 접촉하다라는 단어인 contact의 부정과 반대의 의미인 on을 합성한 말입니다. 우리말 대체어로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ntact class, 비대면 수업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즉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수업 후 활동으로서의 이 캠퍼스의 토론방에서 이루어진 질의응답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토론 활동에 앞서서 학생들이 해당 차시의 동영상 강의를 늦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합니다. 네, 본 강의를 학습한 뒤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교수자가 질문 리스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최소 1개 이상의 질문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네, 질문 업로드가 완료되면 최소 2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자는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고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는 그 활동 자체에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과 답변 작성하기를 완료하면 댓글이 없는 질문 또는 교수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대해 교수자는 댓글 또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이 캠퍼스에서 토론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강의 운영에서 토론 관리 그리고 토론 등록을 클릭한 뒤 토론명, 토론 기간, 토론 주제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네, 토론방이 만들어지면 교수자 또는 학습자가 질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게시된 질문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답변을 등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토론 활동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의 성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동영상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토론 활동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 지향적 그러한 학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토론 활동을 진행한 주차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비교적 동영상 강의를 미루지 않고 학습하였고 집중해서 성실하게 수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에서도 대부분 질문과 답변은 특정 학생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론방에서 게시글에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다는 그러한 형식으로 토론 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학습자에게 질문과 답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의 성찰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론 활동이 있는 주차에는 학습 후 작성해야 할 그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사실 덜하지만 글로 작성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웹사이트 번역기를 활용한 영작 활동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본 활동에서 활용한 포스트 에디팅, 즉 사후 편집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트 에디팅이란 사람이 기계로 생성된 번역을 수정해서 수용 가능한 그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편집은 다시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과 풀 포스트 에디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라이트 포스트 에디팅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이 라이트 에디팅은 lexical and syntax errors와 같이 간단한 어휘와 구문에 대한 그런 실수를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웹사이트 번역기를 활용한 영작 및 사후 편집 활동의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초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영어로 글쓰기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는 이 단계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로 초안이 완성되면 번역기를 활용해서 스스로 영작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도록 합니다. 한국어 번역 결과물을 보고 자신의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을 위주로 한국어 내용을 편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편집한 한국어 텍스트를 다시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네, 이때 번역기마다 제시되는 어휘나 표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종류 이상의 번역기를 활용해서 번역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어로 번역된 그 결과물의 어휘 선택 또는 간단한 문법 오류 등을 수정하고 학습자들이 처음에 작성했던 그 초안과 번역기의 최종 결과물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사전 또는 문법 교재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성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대부분의 EFL 학습자들이 영어 쓰기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영작하고 사후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 쓰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보충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어 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번역기를 활용한 이러한 영작 활동을 통해서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학생도 있었고 어휘 및 문법 등 자주 범하는 그런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NS 카카오톡을 통한 협동 장문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협동 장문이란 학생들이 되게 그룹으로 함께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활동은 영화를 바탕으로 한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독해 활동을 진행했던 그 영미 문화 독해라는 교양 영어 수업에서 활용했던 활동입니다. 먼저 번역기 활용 그리고 사후 편집에 대한 사전 연습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협동 장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협동 장문의 주제는 영화 속 두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작성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와 같이 조별로 협동해서 문장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릴레이 패턴으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영작을 하도록 하였고 초반부에는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교수자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글이 전개될수록 영화 속 장면들을 마치 회상하면서 작성한 듯한 그런 문장들도 나오고 학생들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협동 장문이 끝난 뒤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영작 활동 중에 자주 범했던 그런 오류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한 학습자 간에도 서로의 영작에 대해서 자유롭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이 끝난 뒤에 교수자는 본 활동에 앞서 학생들과 논의했던 그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바탕으로 베스트 영장문의 후보 5개를 선별하고 학습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베스트 영장문을 선정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동작문 활동의 그 초반부와 중반부의 모습입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서서히 학생들이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활동의 후반부의 모습이 왼편에 나와 있고 오른편에는 베스트 영장문을 선정하고 영장문의 후보 5개를 선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서 투표하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먼저 해당 단톡방의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을 클릭하고 톡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 작성하기를 클릭한 뒤에 다음과 같이 투표 제목, 항목 등을 입력하면 그 입력을 마치면 오른쪽에 표시된 것과 같이 단톡방에 투표하러 가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협동작문 활동에 대한 성찰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는 그런 릴레이 패턴의 영작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영어 쓰기를 조금씩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학습자가 영작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평가에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어 쓰기 활동은 지루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협동작문을 통해 영어 쓰기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영작뿐만 아니라 앞 사람들이 쓴 그런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읽게 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